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우한 폐렴,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공식적 명칭입니다. 가장 좋은 국민들이 이것을 예방하고 또 이 병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본인이 호흡기 증상이 있든 호흡기 증상이 없든 언제나 마스크를 착용을 꼭 하고 다니는 것을 적어도 이 감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2달을 갈지 3달을 갈지 6개월을 갈지 1년을 갈지 모릅니다. 상당한 기간이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걸릴 것이고,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는데, 마스크 종류는 우리가 이제 KF80이라고 해서 KF80. 미세먼지를 거르는 마스크인데, 어떤 입자 크기에 따라서 어떤 어느 정도 입자 크기를 거를 수 있는가에 따라 KF80도 있고 KF94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KF80 정도 마스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나 가지고 다니면서 실외 활동을 할 때는 늘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실외에서 돌아왔을 때,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비누에 뭐 한두 번 씻는 정도가 아니라 깨끗한 물로, 흐르는 물로 씻고, 그리고 비누로 약 20번 정도 손 20번. 가락 이런 데에서 20번 정도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 이 두 가지 수칙만 실천을 해도 예방 효과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침들, 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지침들이 나올 것입니다. 병원에도 포스터로 계속 붙여져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단, 그런 점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그냥 보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딱 두 가지. 마스크 착용 늘 하기. 실내에서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외에서 KF80 이상 되는 거 하고, 두 번째, 외출했을 때 반드시 손을 비누로 손을 샅샅이 해서 한 20초 정도, 20회 이상 이렇게 꼭 씻어줘야 됩니다. 그 정도. 예, 그리고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의할 점. 감염 경로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그 전염력을 가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해서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이걸 비말이라고 합니다. 드랍레이시라고 하는 비말이 와서 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 감염력 있는 환자 손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입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감염 경로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공기 속에 돌아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 감염. 이것은 현재는 이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도,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앞으로 그리고 많은 초기 환자들이 증세라든지 따라서 증세가 어떤 그 증세가 나타나는지 좀. 이번 특징은 발열 37도, 38도 발열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 콧물, 인후통, 가래, 우리가 보통 감기에서 생기는 상기도의 증상, 그리고 열이 비교적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병력이죠. 중국에 여행을 갔다 왔다, 중국 여행객과 접촉을 했다, 이런 어떤 병력, 이런 게 있는 분들은 호흡기 증상까지 진짜 있고 열까지 난다.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집안에 계시면서 1339 전화해서 1339. 1339 네, 예.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그 조치를 받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른 외국은 지금 중국 여행객들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아주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우리 한국 않습니다. 정부는 다소 소극적인 것이 아닐까 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입국 있습니다. 금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아주 예외적인 나라들, 북한,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이제 북한은 아예 입국 금지를 한다고 했죠. 근데 북한은 그런 환자가 생기면 환자들을 기본적인 검역, 방역 시스템 자체가 없고, 워낙 의료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큰 어떤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필리핀도 알려진 것과 같이 전면적인 입국 금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단체 관광객을 뭐 입국 금지시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국 금지시키는 것은 그렇게 국내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오늘은 1월 27일이지 않습니까? 1월 27일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전면적 입국 금지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든지 며칠 사이라도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입국 금지를 위한 조치를 사전에 행정적으로 외교적으로 완전히 준비를 갖춰놨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할 때 전격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한에서 그 들어온 관광객이 약 6,500명 정도 된다고 네.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지금 확진 환자도 공항에서 검색대에서는 전혀 발열 증세를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의료 당국이나 정부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준비해주고 국민 계몽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예. 이렇게 맞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